한상혁의 수익 펀치입니다. 종목으로 펀치를 날려줄 만한 종목, 잘 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 또 이제 잘 가지만 좀 눌림목에 있는 종목 하나,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부터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추격 종목은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두산입니다. 10년 만에 전환점을 맞이한 두산그룹의 지주사 두산이고요. 눌림목으로 공략할 종목은 에스테틱 분야에서, 그러니까 의료기기 이런 쪽이죠. 피부 의료기기,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먼저 과장님, 추격주 두산인데요. 와, 고민이 저희가 요 종목을 조금 전 코너에서도 특징주로 다뤘는데 그때 한 7% 상승했거든요. 두산이. 네네. 지금 12% 상승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추격주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역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최근에 두산그룹의 회사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주회사인 두산 역시도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두산그룹의 스토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과거 두산그룹 유동성 위기의 원인 제공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무리한 두산 마켓 인수라든지 2011년부터 시작된 두산건설의 실적 부진이 그 원인이었죠. 2007년에 진행된 두산파켓 인수대금이 약 49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한 80%를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2009년에 일산, 위브 더 제니스의 미분양을 시작으로 해서 적자행진을 이어나갔죠. 두산중공업은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따로 맡으면서 매년 1조 원대 매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두산건설의 대규모 적자를 좀 방어를 해줬으나 작년 3월 그리고 6월에 걸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조 원에 걸친 여신을 제공받게 이르렀습니다. 두산그룹은 빠르게 구조조정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산 매각이라든지 특수관계인들의 증여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해나갔고, 이를 통해서 국책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중에 1조 5천억은 이미 상환을 했고요. 남은 차입금은 이제 1조 5천억 정도 남았는데요.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고 인프라코어 자산을 합병을 하고 난다라고 하면 1조 2천억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게 될 계획이고, 기타 자산 매각을 통해서 국책은행 관련 차입을 올 3분기 중으로 전부 상환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채은행 차입금을 다 갖고 난 후에도 작년과 같은 대규모 단기 순손실에 의한 자본 유실을 막아야 되고 투자 자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환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BBB- 투기 등급이나 향후적으로 투자 가능 등급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채권 발행금리가 7.7%대에서 5.3%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차입금의 축소와 채권 발행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연간 순금융 비용이 약 3,400억 원에서 1,200억 대로 한 절반 이하로 급감하게 되는데요. 상당한 재무구조 개선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두산그룹은 전 부분의 사업적인 역량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을 좀 밝게 하는 부분인데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서 이미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고, 두산중공업의 소형 원전 기술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 주두산은 재무 위험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주요 지수사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소형 원전 그리고 차세대 가스터빈, 풍력과 수소 등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중심 그룹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난 10년간 두산그룹을 괴롭힌 재무적인 요인이 해소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추격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종가는 9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주말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지금은 10만 원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원입니다. 한 10% 정도 업사이드 여력. 금요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률 기준이 있었는데 어쨌든 두산그룹 쭉 강합니다. 추격 종목으로 가는 트레이딩이니까요. 두산이고. 다음은 이제 눌림목 수준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기업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죠. 제이시스 메디칼을 눌림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8년에 285억 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는 368억 원, 그리고 작년에도 한 508억 원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명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들 역시도 작년과는 다르게 기저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일단 피부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과 치료에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부를 재생하게 만드는 치료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에너지 기반의 미용 기기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사이노슈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130개국에서 피부 미용 시장에 매우 잘 알려진 회사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국내 최초로 이런 사이노슈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관련 장비를 ODM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소 350대의 개런티 물량이 있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된 공급이 최근에 빠르게 장비가 출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이노슈어가 차세대 장비를 글로벌 런칭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장비는 고주파 장비인 포텐자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미용 기기라는 게 소모성 부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생산하는 장비 역시도 카트리지라든지 이 핸드피스 같은 소모품 교체가 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제품의 ODM뿐만 아니라 소모성 부품 판매가 확대가 된다는 점은 매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고속 성장도 가능케 한다라는 의미를 좀 지닐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작년에 실적을 통해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올해는 더욱 강한 실적을 좀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용 기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슈링크를 생산을 하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후 높은 마진의 이제 소모품으로 인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이런 성공 전철을 좀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부터 소모품 제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속 성장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이었고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하신 종목들 잠깐 좀 리뷰를 할게요. 먼저 금호건설인데요. 예, 건설주들이 상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조금 쉬는 구간이죠. 그런 가운데도 금호건설은 오늘 상승세고요. 9% 수익률을 기준을 최고가로 하고 있는데, 금호건설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은 금호건설을 건설주 중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좀 싸요. 지금 뭐 주가 수준 본다라고 해도 PER 기준으로 한 5배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또한 금호건설이 공공건설 부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업체로 좀 정평이 나 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 구조 속에서 최근에 이제 주택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수주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경우에 건설주 중에서 탑픽으로 좀 삼을만 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이미 7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의 4배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수주 잔고를 기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건설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호건설이었고요. 확실히 추격주들이 탄력이 있어서 그런지 잘 갑니다. 수요일 날 그 눌림목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였는데요. 첨단 소재는 어떻습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주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세를 주고 있지는 못하는 구간에 있긴 한데요. 하지만 향후적으로 봤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유럽 내에서 유일한 배터리용 동박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 4개의 라인이 순차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4개 라인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다른 동박 업체들, 그러니까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동박사업만 하는 게 아니죠. OLED 소재 산업 역시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 업체들 비교했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 OLED 소재 사업 역시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상혁의 수익 펀치 원타증권 파이낸서부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과 관심 정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3,244, 3,249 위에서 끝나면 이게 종가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만만하게 참 최고치를 다시 내주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강한 상승폭이 줄어서 또 약보합으로 갔다가 코스피는 3포인트 상승세로 전환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가량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